안녕하세요. 인탑스 주주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대연 멘토 김정재입니다. 인탑스, 제가 봤을 때 이 단기간에 악재를 해소를 하면서 또 이 4분기 실적도 좀 저조하게 나왔죠.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었고, 현재 약간씩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할 예정이고, 또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 보픽 관련 테마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짝만 보시자면, 이 구간대 이 보펫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갭상승한 모습을 나타내 줬는데 이 보펫 이슈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뱉어내고 큰 조정을 막고 이 구간에서 아마 박스권을 그려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나 추가적인 하락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볼 건데요. 이 보픽 관련의 이슈가 또 나와야 인탑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줄 것 같은데 이 보픽 과연 출시가 언제 될지 한번 알아보고 이 4분기 실적이 정말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탑스 왜 이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는지 본질적으로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깐깐히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짝 보시자면 인탑스는 현재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재용 회장님이 현재 이 재판 중에 있어서 M&A나 그리고 앞으로 이 추진에 있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주가에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현재 이 삼성의 로봇 산업 이 M&A 기대감으로 인해 현재 이 레인 로보틱스, 뭐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랜 로보티스의 이 M&A가 기대가 된 만큼 인탑스, 뭐 이렌시스,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테마들이 이제 M&A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뭐 인탑스 그리고 이렌시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었는데 과연 이 흐름 언제까지 쭉 갈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인탑스는 이 정말 이슈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과거에도 이 제임스 힙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2022년에 삼성이 제공을 한 건데 이 이름이 바로 보핏이고요. 보핏은 현재 B2B가 상용화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보핏의 이미지인데 이렇게 상용화가 되었고 현재 이 FDA 승인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B2C, 이 소비자 판매로 이어져야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이 B2C 관련해서는 자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도 인탑스 뭐 할 거다. 근데 좀 만기됐다. 좀 약간 기다려야겠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던 것을 다시 뱉어내고 또 다시 보픽 관련해서 주가가 테마가 올라가고 현재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가 이 포픽 과연 출시가 언제 될지 정말 궁금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현재 이 소프트웨어,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의료기기인 만큼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2024년 이 상반기에 좀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보픽 관련해서 소비자 판매가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의 삶에 가까워진다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대감 다시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탑스 현재 이 기대감을 다시 되돌릴 만큼 앞으로의 상승 포인트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4에서 이 삼성 헬스케어를 보이면서 2010년부터 이 스마트 기기의 이 의료기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접목하고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뭐 갤럭시 링, 그리고 잼스웨이, 바로 아까 보핏이죠. 또 이 루닉과 함께 이 공급 계약 체결 등 또 에어로블 심전도인 것처럼 심전도 측정 기기인 이 S패치 등 헬스케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 헬스케어 상용화를 할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이 수주를 맡아서 할 역할이 인탑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탑스는 보픽 관련 테마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과 연관된 이런 기기들, 스마트 기기들을 추가적으로 수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인탑스는 이 삼성전자하고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 애쉬를 공개하고 이게 바로 이제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을 하고 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가전제품을 현재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현재 이 대표이사를 보시는 것처럼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 많은 직원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출신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회사입니다. 인탑스가 뭐 크게 드러내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역시 이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와 이 30년 이상의 연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 앞으로의 상승 포인트, 이 삼성전자 이 비밀스럽게 다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질의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S케이스, 이번에 갤럭시 S24 소요로 인해서 그럼 4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당연히 갤럭시 S24 1분기에 출시를 했는데 1월 달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애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수주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현재 이 갤럭시 케이스 같은 이 애쉬 케이스 제품은 마진이 굉장히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도 남지 않고 또 삼성전자 이존도와 그리고 케이스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현재 이 탑스는 나 보시는 것처럼 이 구미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구축을 했어요. 인탑스의 자체 기술력은 바로 이 생산력인데요. 즉 제조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수주를 받아야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탑스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열었고, 현재 기술력은 있는데 생산 자체를 못하는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해야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탑스, 보픽 관련 수주를 받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의 이런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슈에 따라 실적이 더 크게 늘어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기대감에 대해서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 때도 이 응급키트가 정말 많이 납품이 됐잖아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쓰고, 저도 한 하루에 한 네다섯 개는 썼나? 코가 정말 얼얼하고 아팠는데, 이 코로나 시절 때도 이 응급키트 관련해서 수를 추가받은 만큼 우리가 이런 이슈를 크게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탑스의 4분기 실적을 우리 함께 보시면 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케이스 관련해서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수주를 받아야 추가적인 이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추가적인 매출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로부터 수주량 감소로 인해 매출액과 이익이 감소한 만큼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핏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핏. 현재 B2B 판매 진행 중인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핏도 현재 보완할 게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작년처럼 다시 미뤄질 수가 있고, 여기 보핏에 대한 이 추가적인 매출 기대감은 우리가 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보핏이 정말 이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 하면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탑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까라고 해석해 보시면, 인탑스는 이 과거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베어 로보티스의 이 서빙 로봇인 서비와 서비 플러스의 위탁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까지 연간 5,000대씩 총 10,000대를 생산했는데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 제조업에서 뛰어난 만큼 이렇게 추가적인 이런 수주가 있어야 독점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모멘텀이 증가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 M&A 관련해서도 인탑스가 자꾸 언급이 되는 이유가, 인탑스는 현재 이 로봇, 삼성전자의 로봇, 뭐 가전제품, 스마트폰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후 이 삼성전자는 정말 이 AI를 중심적으로 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늘어난다 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정말 이 M&A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46조 규모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베어 로보틱스의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매출의 각을 한번 보실게요.
매출의 각오를 보면 이때 21년, 22년 때처럼 추가적으로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 서빙 로봇을 더 널리 이루려고 하고 현재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2024년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죠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확실히 AI를 비롯해서 뭐 갤럭시 링 그리고 AI 특허 기술로 더욱 강화한 이 무선 스틱 청소기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신제품 과연 이 수주를 맡았을지 우리가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갤럭시 링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 헬스케어 부분 관련이 있고 또 인탑스의 공장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의 수주를 받았을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자 하면 이 과거 우리가 차트 현적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 덕분으로 이 보필 그리고 이제 베어 로보틱스의 위탁 생산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주가가 높은 형태를 띄었는데요. 최근에도 최근에도 이 보필 관련해서 주가가 오른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현재 임탑스는 매물대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두꺼워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전고점이 이 44,000원, 이 구간 때도 네,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때도 현재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점에 많이 물린 만큼 어느 정도 구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오히려 이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탑스가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두꺼운 만큼 매물을 잘 소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인탑스 이 구간을 보시면 이때를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집 형태를 나타냈어요. 이 박스권을 그어가면서 매집을 나타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매집 구간을 통하는 것 같은데 최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습니다. 물량을 얼마나 더 받을지 물량을 앞으로 더 추가적인 물량을 받고 또 앞으로의 상승 포인트를 위해서 당분간 이 구간 때처럼 이 구간도 박스권을 그려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갖고 있고 이번 2024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만큼 우리가 인탑스의 이런 성장 모멘텀 한번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24년이 아니라 1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왜냐? 이 삼성전자의 보픽 관련해서 이슈가 미뤄진다 하면 추가적으로 당연히 주가도 박스권을 그려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실적 개선과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면모가 보인다 하면 이 박스권은 더 장기간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 물량을 확보 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 보이실까요? 26,000원 구간. 26,000원 구간을 우리가 좀 1차 저항 라인으로 좀 잡고 이 1차 저항 라인이 터졌을 때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25,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8,000원과 29,000원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현재 형태를 이뤄내고 있는데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시는 우리가 25,000원까지는 좀 열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이 과거에 상승 포인트 이렇게 두 번의 테스트를 한 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크게 확보한 후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탈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겠죠. 보시면 이 구간 거래량이 굉장히 똑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확보 후에 이 구간 걸치고 현재 임탑스는 매물대가 두꺼운 만큼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 하면 이 전 구간, 전 고점까지는 우리가 크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인탑스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제가 주주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인탑스 볼을 더 가져오고 앞으로의 이 차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앞으로 주주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와도 긴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